네. 우리가 75분 연강인데, 제가 지금 그 60분으로 강의 중에 이제 좀 혼동을 해서 60분으로 이제 끝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니고, 그죠? 여기 아니고, 이제, 요 DDT 역사까지 15분 정도를 더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아마 요 DDT 역사 자료까지 한번 보면 아마 마치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동영상도 좀 짧게 나눠야 돼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혼동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DDT가 이제 그 DDT가 사용되게 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년 만에 그 살충 효과가 39년도에 발견이 되고 40년도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효과 인정을 받고 그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 뒤로 막 엄청나게 활용이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런 것도 막 그 군대 그때 전쟁도 많았는데 모기도 이제 제거하고 군대와 민간에서 이제 계속 그 대량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농축산 분야에서도 이렇게 농장을 굉장히 해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농축산 분야에서도 이렇게 뭐 비행기로 살포할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질에 이제 목이나 이런 거는 또 조금 이제 오염된 이런 호수나 이제 강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뿌리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도 무해하다고 소개가 됐으니까 이제 뭐 수영장에도 수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막 뿌려대고 뭐 이제 이렇게 밭 농사를 하는데도 뿌리고, 전쟁 시에 이제 포로들이 잡히면 굉장히 이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처참한 그런 광경, 광경은 사실 모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엄청나겠죠. 더욱더 이제 열악하고 처참하고 그러겠죠. 뭐 인간이 살 수 없는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충들이 당연히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쟁 포로들한테도, 그리고 뭐 전쟁 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기 군한테도 그 해충 방멸을 위해서 이렇게 DDT가 사용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두 장의 사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거죠. 우리 두 장의 이 사진과 이 사진은 한국의 경우죠.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을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그 과정 중에 보면 뭐 중국군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을 하고 또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그 고래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새우격에 해당하는 대한민국만 어떻게 보면 전 국토가 이제 그 박살이 났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미군들이 와서 그리고 이제 그 DT를 배포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해충들을 활용을 한 거죠. 그림이 보는 것 같이 이게 실제 상황이죠. 이게 설정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DDT is good for me 하고 이제 이런 그 카툰이 이제 그 소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널리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70년대 상황, 저도 이제 이런 실제로 이런 소독차, 좋게 얘기해서 소독차, 방역차, 모기차.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애기들이, 제가 이제 그 70년대는 이제 요 꼬마 요 정도 됐을래나 요런 나이 때였을 거니까, 그때 이제 마을에 보면 뿡 하고 이게 소리가 이제 방귀 뀌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 해서 이제 방구차라고 불렀는데, 이런 차가 오는 게 이제 소리가 들리고 나가 보면 이제 실제 이런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그 소독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집 아니고 집 바뀌고 이제 연기가 다 스며드니까 그다음에 애들한테도 막 무해하다고 그 판명이 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 차로 이렇게 방역차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전부 나가서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 이게 속도가 빠르게 쌩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시속 한 10km 정도로 천천히 하면서 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연기 속으로 막 좀 이제 까불까불 하는 애들은 막 연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저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것 같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막 좀 좋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고 액티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조금 이제 뭐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이제 까불까불했다. 굉장히 까불까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놀았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39년도에 살충 효과를 이제 발견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살충제, 제초제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말라리아 퇴치, 뭐 장치수 퇴치 막 이러니까 그 DDT 하나를 찾아내고 효과를 발견해 만들어낸 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그 효과를 찾아낸 것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삶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 그래서 48년도에 이분이 그 피지올로지컬 메디신 노벨 프라이즈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분이 또 이런 DDT를 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노벨 프라이즈까지 받으니까 더 이제 활기차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WHO에서도 DDT를 적극 사용을 권장을 하고 그래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을 10만 명 중 192명에서 7명으로 감소를 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잘 승승장구하면서 승승장구라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다가 좋은 점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1960년도에 제가 이제 66년도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때 이 DDT로 인한 문제가 이제 유해성이 제기가 되게 됩니다. 유해성 제기. 근데 이 유해성 제기는 이제 많은 여러 사람들이 제기를 이제 그 각처각소에서 이제 제기를 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그 레이첼 칼슨이란 분이 이런 저서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DDT는 유해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런트 스프링이라는 그래서 이 유해성 뭐가 문제? 이 DDT가 왜 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왜 그 DDT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책을 이제 이분이 장시간 동안 뭐 한 10여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겠죠.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이 책을 쓰고 그런 이분들 이 칼슨 선생님 이와 함께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DDT의 유해성이 인정이 되고 1970년도 후반에 70년대에 결국은 사용 금지가 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부터 이제 선진국에서는 금지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79년도까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 그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었잖아요. 1979년도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사용 금지가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 금지가 되는 그 뒤늦게 금지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DDT의 이제 독성 효과에 대해서
뒷부분에 대해서 뒷 슬라이드 자료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뭐가 유해하냐? 아까 이제 첫 슬라이드에서 농축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내분비계 항상성 호르몬 장애 시스템을 항상성 교란시키는 그런 특징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유해 효과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79년도에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된 몇몇 그런 어느 정도는 썼겠지만 어쨌든 불법적 이제 금지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작년에도 이 DDT가 30년이 거의 40년, 50년 넘게 지금 70년이니까 50년 가까이 지났죠. 근데 DDT가 그 계란에서 이게 발견이 됐죠. 그 계란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중국적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DDT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닭사육을 하던 그 농가의 토양에 이 DDT가 이제 남아 있었던 거라고 역학 조사 결과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DDT가 얼마나 이 자연에서 그러니까 분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지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DDT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 화학 의약 그 약품이었고 살충제였는데 그것이 한 5, 60년 동안 줄기차게 사용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퇴출이 되게 되는 이런 아픈 역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유해성 제기의 이 부분이 결국 이 내용 중에는 이제 독성학적인 실험 결과 내용이나 독성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독성학 교과서라고 뭐 어떻게 보면 봐도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 만든 건데 그게 그래서 얼마나 회사는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전 세계적인 그 DDT에 대한 1호다라고 인식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분이 이 레이첼 칼슨이라는 분이 그거를 그렇지 않다. 이건 유해하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찾아내고 그 심각성을 가장 심각하게 느낀 한 분이겠죠. 이분이 그 미국에서 그거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이 젊은 시절에 이제 그 유해성을 인식을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이분이 늙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줄기차게 자기 평생을 거쳐서 노력을 한 거죠. 거의 막 젊은 시절에 10년을 거쳐서 그래서 그 DDT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였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젊은 뭐뭐가 뭘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충제보다도 더 독한 여자다. 공산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막 이렇게 언론과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막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매장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꿋꿋하게 미국에 이제 그때는 지금은 조금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국 보호에 그를 강조를 하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 민주당의 어떤 좀 일보편적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그 기조가 좀 강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분의 이런 컴플레인이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 어떤 유해함을 인정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폐지를 사용을 금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사회 환경 운동을 촉발시키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어떤 지금도 그런 운동이 많죠.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많은데 이 환경 운동의 그 시발점 역할을 하는 환경운동의 중요성, 환경운동이 필요하다. 단체로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다수가 모여서
떠드는 게 아니라 다수가 또 15분이 벌써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수가 정부나 이 권력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 집단, 굉장히 큰 이익 집단에 대해서 이제 이 일개 개인이 의견 필요를 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우리가 맞서서 의견 필요를 하고 관철을 정말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옳은 것을 관철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환경운동, 환경적인 부분에 관련되니까 그 환경운동을 촉발시키게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위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분이겠죠. 우리 세상을 좀 앞서 산 분의 세대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쉽게 그냥 역사 그래프에서 보면은 그냥 10년, 10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그, 그, 단계를 보면 이렇게 실제로 그 시간이 걸린 거죠. 10년이라는 시간,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분한테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말리는 하루였겠어요. 피말리고 고통스러운 하루였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싱글로 일생을 바치셨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삶을 살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독성화학의 역사가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 한 줄 한 줄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줄 속에는 어떤 한 줄은 1년, 어떤 한 줄은 100년, 어떤 한 줄은 500년. 우리가 지금 독성학 역사 그 부분을 봐오면서 그런 그 한 줄이 그렇게 큰 시간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독성학이 이라는 학문이 지금 정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명하게 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조금 더 교과서에는 훌쩍 뛰어넘어간 그 내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15분이 금방 지나서 요 뒷부분 몇 장 슬라이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참조 유사한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2교시, 3교시 자료로 제가 녹음을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놓고 제가 안 쓰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오늘은 2교시 마지막 수업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